아멘. 히브리서 말씀에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 말씀 들을 때는 편하게 앉으세요. 예. 13장에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결혼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침소는 자기의 침대예요, 남의 침대예요, 모든 침대예요. 모든 침대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내 건지 남의 건지 없어요. 잠자리를 더럽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 내 침대만 깨끗하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빈집에 들어가서 연애할 때 거기서 섹스를 하는 거예요. 빈 공간이 있을 때 남녀가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침대도 아니에요. 침소야. 잠자는 장소야. 그러니까 맨바닥도 잠자는 장소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맨바닥이라도 이불 베개가 없어도 그게 침소인 거예요. 잠자는 자리의 장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결혼을 귀중히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잠자리를 더럽히면 안 된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막 놀아제끼는 게 음행하는 거예요. 간음은 뭐예요? 결혼한 이후에 막 놀아나는 게 간음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막 놀아제껴. 일본 사람들이요, 결혼하면은 참 자기 짝만 위해 산대. 결혼 전에 막 놀아제껴, 일본 대학생들. 그러한 선진국의 대학 문화에 물들까봐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 미국 교민 회장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대학교 가면 자녀들 걱정 안 됩니까? 대학교에 가면 미국은 동네 학교 가질 않아요. 나라가 너무 넓어가지고 대학교 갔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입학 허가가 나고 텍사스 대학에서 입학 허가가 나고 뉴욕주에서 입학 허가가 났어. 그런데 집은 켄터키주야. 이렇게 되면 비행기 타고 다 날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학만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숙사에서 살아야 돼. 예를 들어 보세요. 미국의 코넬 대학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는 아주 아름다운 캠퍼스인데 아무것도 없고 대학만 있어. 그러니까 데이트하기 무지 좋아. 그 대학을 다니면.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코넬대 붙었냐? 너 맨하탄에 강도가 많은 할렘가 근처에 대학 가라. 이래가지고 그 맨하탄의 대학을 보낸 집이 있어요. 에덴 동산 같이 멋진 캠퍼스가 있으면은 학생끼리 프리섹스를 하니까. 맨하탄에 있는 대학은 캠퍼스가 없어요. 그 밤중에 총 맞아요. 잘못하면. 깡패나 미친 사람들도 노숙자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학 캠퍼스가 떨어져 있어요. 띄엄띄엄띄엄. 몇 블럭을 가야 공과대학이 있고 몇 블럭을 내려와야 간호대학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막 그런 대학을 보낸 거야. 왜? 총기 사고 날 수 있는 데에 딸내미를 보낸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외부의 적보다 몸속에 지체 속에 있는 정욕이 더 위험한 거예요. 학생들 잘 들어. 강도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뚱아리 속에 청소년과 청년들 속에 있는 음욕이 더 무서운 거예요. 참 지혜로운 부모님이에요. 위험지구로 대학교를 보내더라. 그래서 모르는 사람하고 함부로 사귈 수가 없게끔. 그건 공부만 해야 돼.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그 맨하탄이 안전한 데가 아니에요. 네. 맨하탄 지나가면은 스모크 이래요. 그게 뭐냐? 담배 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리화나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야. 지금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화 됐지만은 제가
30몇 년 전에 그 어학연수 배우려고 친척 집 가 있을 때는 그게 불법이에요. 근데 지나가면서 다 해, 그냥 막. 예, 막 지나가면서 막 포르노가 막 있고 막 이상한 업소들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거지부터 깡패부터 마피아부터 재벌까지 거기 다 맨하탄에 사는 거. 그러니까 발달된 지역이 아주 지옥 같잖아요. 예? 아무나 대소변 보고 그 뒷골목에 이러는데 왜 그런 으슥한 데 보내냐 그 부모가. 경건하게 키운 집안의 자제분이라도 그 몸뚱아리에 맨하탄의 죄보다 더 더러운 거, 더 무서운 게 있다. 몸뚱아리 속에. 그러니까 환상적인 캠퍼스에 안 보낸다. 이거. 미국 진짜 멋있는 캠퍼스는요, 우리나라 대학은 이거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멋있죠, 넓죠, 건물도 막 너무 아름답게 짓죠, 막.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멋있는 건물 이거는 창고예요, 창고. 건물 멋있다고 내가 이렇게 대학 캠퍼스 쭉 다닌 거 중에 제 주관적인 건데 연세대 건물하고 이대 건물 옛날 게 멋있게 지었어요. 신식 건물은 예쁘질 않아. 예. 그리고 경희대도 가보면 그게 멋있질 않아. 운치 있게 딱 해서 담쟁이 넝쿨이 쫙 떴고 이런 건 연세대가 운치가 있어요. 경희대는 그 저기 본관하고 그 산이 멋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미국 캠퍼스 비교하면 이건 급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가면은 뭐 하냐? 연애하기 딱 좋다 이거예요. 공부하기 좋지 않아요. 대학교는 공부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거 해놓은 거 보면은 연애질하기 딱 좋아요. 고등학교 도서관은요, 남녀 학생 딱 구분하는데요. 대학생은요, 도서관 가면요, 건너편에 여학생이 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지 다 보여. 섞어.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응? 예. 멋도 다 부리고 다녀, 막. 멋도 아주 다 멋쟁이야, 그냥. 그러니까 학생들 자체가 공부를 방해하는 장소예요, 대학교는. 그러니까 대학은 미혹을 하는 장소예요. 예. 그리고 대학은 잘생기고 미녀고 막 이러면은 여러 명을 동시에 거느리고 사귈 수가 있어. 그 굉장히 안 좋은 도시예요. 그 소도시, 대학 캠퍼스라는 작은 읍내와 같은 그런 환경이 무지무지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모든 대학교 근처에는 러브 모텔이 있어요. 그게 음란 없어요. 술집이 가장 저렴한 술집이 모여 있는 데는 단연코 대학교 근처예요. 술 처먹은 다음에 행음하죠. 술 취하기 전에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대쉬를 안 해요. 술을 딱 취하면은 남자나 여자나 막 기대서 가다가 해롱 하다가 여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음행하는 것들이라. 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지옥 심판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 짓 하죠. 살면서 두드려 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근데 심판을 안 하는 대상은 버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 짓고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이러면은 그래도 하나님 포기 안 하신 존재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죄 짓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서 두드려 패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 해야지 하나님 복을 받는데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또 괴롭힌다. 죄를 지면 누가 괴롭혀? 하나님이 괴롭히신다. 전능자가 괴롭히신다. 그래도 전능자가 거룩하시니 괴롭히실 때 그게 나은 거지. 마귀는 전능자가 아닌데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와. 그럼 마귀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 이거예요. 중간지대가. 어? 그러니까 경건히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마귀가 괴롭히려고 온다 이거예요. 깡패를 보내고 음란한 사람 보내고 미혹을 보내고 막 이러면서 그래도
마귀가 시달리게 하려고 미혹하고 괴롭히고 속이려고 하는데 그거에 맞서 전쟁하는 게 낫지. 하나님하고 전쟁해서 이길 수 있는 피조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편을 갈라야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 편 할래? 마귀 편 할래? 딱 이랬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전능자 편에 붙읍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그러니까 고생을 해도 마귀와 전쟁하고 내 몸뚱아리 속에 있는 죄의 법과 싸워 전쟁하려고 내가 나와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렇게 전쟁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전능자 나를 지으신 창조주와 원수될 바에는 창조주가 아닌 나와 원수되는 게 더 낫고 마귀와 원수되는 게 더 낫다. 그게 평안한 생활이다 이거예요. 근데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요. 말씀 듣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고 마음 다짐한 걸로 안 돼. 마귀는 영물이라서 영으로 공격하러 와. 그래서 마귀를 잡을 때는 혀를 움직여가지고 잡는 거예요. 마귀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오고 영으로 오고 악인을 보내고 음란한 사람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마귀는 육체가 없지만 악한 사람의 육체를 사용해요. 마귀는 육체가 없지만 죄인의 육체를 사용해요. 마귀는 육체가 없지만 오만한 자의 행동과 육체를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악인과 결혼하지 마세요. 죄인과 결혼하지 마세요. 의인하고 결혼하세요. 회개한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오만한 자와 결혼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러려면 자기가 의인 돼야 되고 자기가 겸손해야 되고 자기가 선한 사람이 되면 유유상종이니까 자기 부류에 비슷한 사람만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죠. 그리고 결혼이 아니면은 이성을 사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동급생끼리 이렇게 사귀죠. 그러면 여학생도 21살이고 남학생도 21살이야. 그러면 야자트죠. 야, 왜? 너. 그런데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이 남녀가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하죠. 결혼하면은 결혼해서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야, 너 이렇게 합니다. 요즘은. 그러면은 권위가 안 서요. 그러니까 남자는 집안을 위해서 방패막이로 나가서 그걸 다 세상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건데 야 너도 맞벌이해 이러면서 막 부인한다 그러고 야 나도 돈 벌었어 너만 버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말을 짓거려요. 이 쌍놈의 새끼들이. 그런데 이게 드라마에 그대로 올라오네 이거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요. 애를 낳았어. 젊은 여자가. 근데 맞벌이를 해야 돼. 근데 애를 누가 키워?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야. 그래요. 엄마 애 좀 봐주세요. 이게 아니요. 엄마 애 좀 봐. 나 갔다 올게. 이런 거예요. 응? 그러면 퇴근해가지고 딱 갔다. 엄마 애 잘 봤어? 이런 거예요. 힘들지? 그래도 참어. 와! 그러니까 이게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 이 광고에도 막 떠요. 힘들지? 이래서 나는 친구한테 얘기하나 이랬어요. 친정 엄마한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개판인 거예요. 개판. 사회가 개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존댓어를 쓰는 거예요. 동급생이죠? 고등학생. 근데 여학생인데 동급생이죠? 뭐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영국이나 이 독일의 프랑스의 귀족들은 동갑생이다 이러면 탁 높여요. 탁 높여요. 이렇게 야, 너 동갑이다. 야, 우리 친구다. 이러지 않아요. 사회의 지도층들은요, 청소년 때부터 탁 동갑이라도 그 오셨습니까? 이렇게 탁 해요. 존댓말이 없다고요? 존댓말이 없고 다 존댓말이라 반말이 없어서 언어가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영국 사람들, 이 영국 왕족과 귀족의 행태는 존대어가 없다고요? 그게 다 존댓말인 거예요. 반말이 없어서 존대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주 예의를 갖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국가 원수들이 영국 여왕의 국빈 만찬에 들어가는 게 너무 영광인 거라. 전 세계에서 외교 사절 중에 제일 외교 사절을 잘 모시는 데가 영국 왕실이거든. 근데 그 돈도 많이 들어가요. 뭐 마차도 타고 무엇도 하고 내리고 절차고. 근데 배우질 않아도 에스코트를 하니까 그냥 끌려가다 보면 다 대접받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몇 명만 영국 왕실의 그걸 받았잖아요. 예.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김대중 씨였나? 아니 노무현 씨인가? 하여튼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도 그거 대접 받은 적이 없어. 예? 독재자라도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영국 왕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유럽의 귀족들 왕족들은 다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존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끼리는 이 존대어를 쓰는 거지 절대 교회에서 동갑이라고 말을 놓는 게 아니에요. 여학생이 동갑이야. 그런데 존대어를 쓰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다. 에? 그러니까 한국은요 쌍놈의 나라인 거예요. 그 수준을 보면. 에? 미국의 쌍것들만 봐서 미국은 쌍놈이다 이런 거지. 미국의 품격 있는 사람은요. 이게 한국 목사들보다 품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천한 문화가 있으면 그걸 버리고 거룩한 문화와 예절이 있는 문화를 자꾸만 수입해야 돼. 영국, 프랑스가 죄악을 저질러 나라가 쇠한 거지. 하나님을 버려서 쇠한 거지. 전 세계 문화와 저 학문을 이끌 때 그 예절이나 문화는요. 그거 배울 만한 게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진국은 예절이 있다는 거예요. 선진국은 예절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 왜 선진국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서양 사람이 일본 사람을 딱 만나면 아주 예절 있게 매너가 좋다는 거예요. 함부로 퍽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손님 접대를 조심조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럽의 귀족 문화하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이 서양인들이 받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선진국이다 이러지 이게 볼펜 잘 만들고 자동차 잘 만들어서 선진국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 메가더 사령부가 일본을 통치할 때 한국은 군대를 양성해도 되지만 일본은 군대를 만들면 안 된다. 이것들은 아주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드니까 군대 만들지 마. 너희는 아무 무력도 만들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상당히 서로 배려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도 만나잖아. 근데 한국 사람이 터프합니다. 일본 사람보다 상당히 기질이 터프해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게 일본 사람보다 적어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 그러니까 뭐 친미파나 반미파나 잘 들으세요. 미국 대통령이랑 미국 행정부에 뭐라고 보고했냐면 1945년도부터 50년까지 군정 책임자였잖아요. 도쿄에서. 한국도 경험하고 미국도 경험하고 그 데이터를 일본 식민제국을 당했던 국가들의 모든 문화와 이런 걸 다 보고를 받은 다음에 미국 정부에다가 뭐라고 보고했냐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수입되려면 일본 사람은 문화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드센 거야. 그냥 장돌배기처럼 막 투쟁하고 막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메달 따면 레슬링, 뭐 격투기, 권투 뭐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근데 뭐 돕고 뭐 이런 거는 저 개인 종목은 잘해도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기질이 센 민족이에요. 똑똑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좀 약점이 있잖아요. 에티켓이 없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일본 싫으면은 영국 왕실의 그 제도를 딱 해가지고 이성끼리는 존대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나중에 들어가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대표 선출하고 야 MT 가자 이러고 막 막걸리 먹으면서 야자 틉니다. 거기서. 야자 트면 안 돼요. 동갑이야, 동급생이야, 친구야. 야자 트면 안 돼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이 딱 되지. 남자 후배는 말 놔도 돼요. 1학년짜리. 그런데 여자 후배가 1학년으로 대학 4학년이 있는데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학생은. 4살 어리잖아. 또는 복학생이면은 6살 어리잖아. 그래도 존대어를 쓰는 거예요. 존대어를 쓰는 거예요. 왜? 남학생은 여학생한테 존대어를 쓰는 거예요. 여학생도 마찬가지고 남학생한테 다 존대어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좋은 사람 만나요. 그렇게 해야 어른이 저 사람은 예절이 좋은 사람이다. 어린 여학생한테 저렇게 예절을 하니까 저 남학생은 매너가 있고 마음이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마음을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뭘로 알아요? 표현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남녀끼리는 유별이 있어야 돼요. 동급이다. 남자 여자 평등하지. 여자 뭐 이렇게 한 쌍놈의 것들이요. 쌍놈의 것들이요. 응? 그러니까 반드시 학교 문화를 배격하라. 학교 문화를 개혁하라 이거예요. 배격하고 개선하라 이거예요. 국가 문화를 우리가 창달하자 이거예요. 국가 문화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발전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린 그 나라에서 그 장례 문화 있죠. 막 울고 짜고. 이거 안 좋습니다. 서양 장례식 딱 가죠. 그럼 딱 위로해요. 그러니까 장례식 자체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이 유가족들이 안정이 돼요. 슬펐는데 그게 딱 안정이. 장례 문화가 그래요. 예배 딱 드리고. 그리고 몰라요. 나는 그게 좋다고 보는데 뷰잉 하는 게 있어요. 나는 미국 갔을 때 장례식을 기독교 장례식을 하는데 그런 장례 업체가 없더라고 우리나라. 근데 어느 연세 많은 백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금속 관이 있는데 백설공주 관 같은 거야. 다 상반체가 열려요. 유리관이야.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거기 누워 있는데요. 살아 있을 때보다 더 예뻐. 꽃을 탁 하고 꽃을 꽃단장에 관이 탁 꽃으로 돼 있고요. 향수가 확 이게 향이 옥합을 부었나 봐. 향이 확 있고요. 거기에 게스킷이라고 그래요. 그 관을 게스킷이라는 조명을 할머니 얼굴에 탁 비춰요. 탁 조명빨 받아. 그 할로겐 전구로 탁그 장례업체인데. 할머니가 자고 있는 것 같아. 벌떡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제일 고급스러운 옷을 탁 할머니한테 입혀서 그 관에 탁 누워서 천국 가실 때는 제일 좋은 옷을 탁 입혀가지고 곧다 모으셔요. 우리나라는 수위로 칭칭 감아가지고 이렇게 누에같이 만들지. 썩으라고 썩지 않잖아. 좋은 옷을 드레스나 양장 입으면 여기 브로치도 있고 뭐 금속도 있고 이러니까 금속은 썩질 않잖아. 그러니까 금딱지는 다 빼잖아. 동양에서는 내 거다 이러면서 염사가 빼고 뭐 누가 빼고 이러면서 다 빼잖아. 그리고 수의만 입고 가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가장 우아한 옷을 마지막으로 딱 입혀줘요. 그리고 얼굴이 시꺼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들은 거는 피를 다 뽑나 그래가지고 이게 창박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 봐. 그러니까 뭐 그것도 전문가인데 우리나라 장례업체에서 그걸 안 하더라고. 근데요, 어우 멋있더라고. 나 제대로 봤어요 나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무슨 업체 막 상조업체만 하는데 그거 하는 날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수준 차이다. 이건 수준 차이. 그래서 근데 미국 관들이 전부 중국에서 만들어요 또. 근데 그런 관이 또 우리나라에는 안 팔려. 왜? 문화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유가족이 안정을 하고 이 돌아가신 분은 지금 믿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셨다는 걸 시각 표현으로 보여줘요. 내세관을. 참 이건 문화 차이다. 문화 차이. 네, 세계관의 차이다. 그러니까 문화를 바꾸셔야 돼요.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학생은 여학생한테 반말을 하면 안 되고 여학생은 남학생한테 반말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누나잖아, 누나. 그러니까 이제 남동생이잖아. 1살 어리잖아. 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친하면은 야, 나 누나인데 너 공부해. 이래도 되지만 낯선데 야, 자, 이거 아니에요. 나이 내 뻔히 알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 하세요. 학생들 이거 하세요. 내가 초등학생한테 지금, 예? 초등학생이 우리 집 막내보다 어린데 내가 지금 존대어 쓰잖아. 그 존대어를 쓰는 거 연습시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성끼리는 남녀 유별을 해야 된다. 그걸 안 가르쳐. 근데 유럽 사람 그거 다 해요. 아니 반말 없고 존대어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할아버지한테도 유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그 브라더가 우리나라 형제하고 다른 겁니다. 미국 할아버지가 형제요 이랬습니다. 그거는 가까이 대할 때 형제요 이러죠. 우린 한국말로 할아버지한테 형제님 이상한 거야. 그건 반말이야 그거.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선교사님들이 형제님 브라더 영어로는 국제 선교사들이 브라더 이렇게 하니까 거의 다 영어 쓰니까 그 또 배웠다고 한국에서 그걸 쓰는데 20살짜리가 60대 후반한테 형제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캐나다에서 오신 60대 후반의 형제님이 그냥 받아. 왜 캐나다 분이시니까 교포시니까 그 이해는 하는데 한국인으로서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야, 저 자식은 그냥 예의도 없나 저 아버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저기 계셨는데 형제가 뭐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 문화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이 들어가야지 기독교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는 존대어를 써야 되고 일본 사람이 왜 예절이 발라요? 윗사람한테 하는 게 꼭 달라요. 표현법이. 근데 우리나라가 존댓말이 발달돼 있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하고 정서가 비슷한 거예요. 중국인보다는 일본 사람하고 정서가 비슷한 거예요. 그 언어 구조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예절이 있어야지 우리나라는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절이 없이 그냥 미국 사람처럼 하면은 성공이 안 돼. 우리나라 정서는요, 쌍놈의 말을 하고 함부로 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절을 꼭 갖춰야지 일본 사람처럼 예절을 높임말을 잘 쓰고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지 버림받지 않는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평등하니까 반말 쓰자. 그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반말 쓸 때는 군대 가서 쓰면 되는데 군대 갔을 때 제가 쫄병으로 있다가 제대하기 3달 전에 내가 제대하면은 중위분이 청소를 해야겠대. 거긴 장교가 하도 높은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내가 쫄다고 근데 내가 제대하면 중위 다이아몬드 2개 분이 빗자루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위가 급해진 거야. 그래서 대위가 얼른 인사과에 전화해서 야 쫄병 하나 보내 이래가지고 왔어. 왔는데 나보다 3, 4살이 많은 아저씨가 왔어. 아이고 제대하기 전까지도 이게 참 동생 뻘이 와야 되는데 이게 형아 뻘이 와가지고 근데 이제 3달 동안 나 좀 이렇게 인수인계하고 나 좀 편히 지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근데 청소해요 다. 저기 제가 했던 일은 다 청소해요. 구두 닦고 청소하고 이런 거요. 그러면 쫄병이니까.
그런데 이게 형이 왔잖아. 근데 쫄병이 있잖아. 반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 하세요가 막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교들하고 계속 있다가 제대하기 3달 전에 내 밑에 사람이 딱 왔는데 내가 업무 보면서 내 밑에 사람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잘못 간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은. 그런 군대 가면 안 돼. 이렇게 오래 짬밥 먹으면 밑에 애들이 자꾸만 들어오고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아우, 내가 경비대를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밑에 것들이 들어오는데. 행정실이 편하다고 그래가지고 행정실 내가 지원했는데 내가 돼버렸어요. 거긴 쫄다구가 안 들어오는데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노비 하다가, 군대 노비 하다가 이제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이렇게 저기 하다가 쓰레기통 비다가 이제 반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습관이 되니까. 그러니까 습관이 딱 붙어가지고 존대어가 나가면 안전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습관이 딱 붙었으니까 반말을 작심하고 해야지. 이러고 결심하고 반말을 야! 이러고 막 이렇게 해야지 겨우 반말이 나가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사회가 존대어를 요구하는 사회로 점점 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회가 아주 험난하거든. 그러니까 좀 험한 말 쓰지 마세요. 은행가도 있고요. 버스 타도 버스 기사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폭언을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그 스티커가 있어요. 하여튼 나는 버스 기사한테 폭언한 적이 없는데 그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회가 아주 헐트를 당하고 상처가 심한 거야. 이럴 때일수록 앞서가는 사람들은 역사를 공부한다 이거예요. 세계를 지배했던 민족은 남녀 간의 예절을 각듯이 해서 섬기더라.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던 민족은 항상 남녀 유별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남녀 유별이 없으면 영국에서는 쌍놈이고 남녀 유별이 많으면 왕족이고 귀족인 거예요. 예. 그래서 보세요. 영국에서 듀크는 공작이죠. 공작은 왕족을 공작이라고 그래요. 왕은 안 해도 왕실의 혈족들을 공작직위를 줘요. 그리고 마퀴스라고 그러죠. 마퀴스. 후작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마퀴스. 마퀴스는 뭐냐면 군대 장관이에요. 그 밑에 백작이 있어요. 카운티니스가 있어요. 그런데 카운티는 백작보다 높은 게 후작인데 후작은 이제 군사력을 통제하는 사람인데 장군들한테 뭐를 주냐? 마퀴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 다음으로 사람한테는 뭐를 줘요? 군사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를 줘요? 높으면 문관을 주죠. 영국에서는 왕족은 일단 제외하고 무력을 장악한 사람이 더 높은 거예요. 전 세계를 제패하는 민족들은 통치자의 민족은 반드시 남자가 무력을 먼저 장악하고 선비로서 행세를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 사회 통치 기관의 수장이 될 경우에는 남자는 뭐부터 장악해? 물리력으로 통제하는 그 기관을 먼저 장악하고 그 다음에 돈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교육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 사람을 육체적으로 억어하는 권세가 없으면 통치가 무력화가 된다는 걸 성경이 가리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영국 왕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 왕족이 태어나면 공작한 걸로 다 안 돼. 마퀴스가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죠. 후작이. 군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실에 있는 남자 왕자들은 다 군인을 만들어버려요. 군인이 돼서 군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옥스퍼드 박사 학위를 받아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력과 재정권을 통제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도 학자가 돼도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 못할 것 같아요? 더 잘해요. 몸이 튼튼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너 문무 중에 뭐를 할래? 그러면 우리나라는 문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를 하고 무는 취미로 항상 공부는 습관으로 들여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세상 끝날까지 머리가 되는 민족은 꽁지 되는 민족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당파 싸움이 많어?
문신이 이걸 통제하는 거를 장악을 안 하고 퇴계 이황이 가리킨 것만 달달 외우면 권세를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 논쟁만 계속하고 죽이고 막 보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치인들 하는 거 보니까 저것들이 안동김 씨 세도 정치요, 풍양조 씨 세도 정치라 저게. 저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뭐를 의지해? 자 보세요. 법무부 장관이면 뭐해? 사람을 체포하는 권세가 없는데. 나 같으면은 물론 나 안 하지만은 만약에 내가 법무부 장관 하냐 검찰총장 하냐 이렇게 택하면 나는 밑에 검찰총장이에요. 물론 나는 목사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요 어린 학생 중에 너 법무부 장관 할래 검찰총장 할래? 그럼 검찰총장을 해야 돼요. 너 판사 할래 검사 할래? 이러면 우리나라는 판사를 합니다. 그 선비예요. 판사는 여기 글씨 읽고 판결하는 거요. 사람을 체포를 못해요. 판사는. 예? 그 영국 귀족 같은 거는 사람을 체포하는 사람이 된 다음에 나중에 판사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왕실 문화와 귀족 문화가 유럽은 그렇게 다른데 모세 율법을 읽으니까 영국 왕실의 제도가 성경하고 더 유사하더라. 우리나라 법무부 저 흐름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대 나온 사람들 쫓아갈 필요 없어. 다 바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에 따라서 부정부패해서 일확천금 얻으려고 한 자리 해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성적대로 이렇게 저 자리를 마련하기 때문에 공부가 제일이다 이래요. 그런데 큰 일을 하거나 국가를 경영할 때는 반드시 그 군대를 장악하는 거고 직업 중에 믿음이 제일 좋고 하나님이 인정한 직업들이 거의 다 군인이에요. 여기 성경에. 그러니까 군인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군인을 통해 하나님은 그 국가를 세운다. 군인이 아니더라도 왕이 됐을 때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왕이 돼야 권력이 있고 군대를 통제 못하는 국가 원수는 허수아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역이 일어날 때 누가 반역을 하죠 여기? 무력권을 장악한 사람이 반역해요. 그러면은 자 이제 퀴즈 내볼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반역하면 누가 반역을 하겠어요? 검찰총장 아니면 육군 참모총장이 반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반역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반역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구약의 성경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치에서 영국 사람보다 머리가 나쁘다고 그냥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이 끝판에 이상하게 판결하면 엿먹는 게 우리나라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이 딱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학생들이 제일 거룩하게 살아. 제일 지혜롭게 돼.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통치권을 딱 주시면 어딜 장악해야 돼요? 에스라서에 출바벨론에서 나라를 세울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장부터 세워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장악해야지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와? 판사와 검사를 다 장악해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대통령 세웠다고 그거는 파리 목숨이요. 국회의원 파리 목숨이요. 판사 검사를 장악해야 돼. 검사는 뭐냐? 마퀴스를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판사는 뭐냐? 백작 카운티니스가 판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백작이 재판도 했어요. 유럽에서. 그 유럽에 가면은 관광지에 그 성이 있죠. 그 성이 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게 이제 저 공작, 구작, 백작이에요. 성을 다스리려면 통치를 하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관광 가서 사진만 찍고 오지 말고 이렇게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역사를 공부하고 끝나면 안 돼요. 정치 구조를 보고 정치 구조가 성경하고 비슷했는지 비슷하지 않았는지 모세율법을 기억하면서 반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반란이 주로 일어날 때는 군사력과 체포권을 동원할 수 있는 검찰이나 경찰권을 장악한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걸 반드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으로 여러분이 취임을 하면 누구부터 장악해야 돼? 국회 경비대, 수비대, 이거부터 자기 측근으로 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청와대에 딱 들어갔다. 자기 가장 측근은 비서실장을 시켜, 경호실장을 시켜. 경호실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실장이 높아, 비서실장이 높아. 어떤 사람 비서실장이 더 높아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실질적인 건 사람을 들어오고 나가고 너 못 들어가. 야, 얘 수색해. 얘 검문해. 이 능력 있는 경호실장이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비서실장이 높은 걸로 해서 나는 신사입니다. 이렇게 뻥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힘세, 여자가 힘세, 집에서. 아빠가 힘세죠. 되게 그래요. 할아버지 되면은 할머니가 더 셀 수도 있는데 젊어서 결혼해서는 자 보세요. 여자분들이 힘센 남자한테 시집가요? 병든 남자한테 시집가요? 힘센 남자한테 시집가고 싶은 그 욕망이 여자한테 있는 거예요. 자, 암사자가 숫사자가 있을 때 약한 사자한테 시집가요? 힘센 숫사자한테 시집가요? 힘센 숫사자한테 달라붙어요. 모든 생명체가. 암컷은 다 그래요. 왜 그래?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자는 자기보다 유능하고 힘있고 자기를 보호할 남편을 골라야지 자기가 데이트하고 자기 성격을 맞춰주는 남자한테 결혼을 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보는 눈이 없는 여자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남자를 고른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후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은 자기가 사랑을 못 받아요. 남자 구실을 자기가 해버리기 때문에. 여자가 너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 누가 돈을 벌어서 부인한테 다 갖다 바쳐서 그걸 막 쓰고 자식을 챙기고 이런 여인으로서 가장 만족되는 행복을 못 누리는 거야. 하루 종일 새벽부터 12시 자정까지 일하고 돈 벌어 일터에서 돌다가 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유능해도 그게 자기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걸로 행복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성적이 안 좋고 아무리 공부해가지고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들 좌절을 하지 마세요. 히든카드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못하는 것도 그게 다 의미가 있어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들 잘 들어봐.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권력이 뭐냐. 미모가 권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여자들은. 근데 잘 보세요. 얼굴이 예쁘면 어떻게 되죠? 여자들이 교만해져요. 우리 학생들이 예쁘잖아. 그러니까 위험한 거야. 얼마나 교만하겠어,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는데 얼마나 교만하겠어. 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요. 나쁜 남자들이 이렇게 자기 여자도 아닌데 수작을 거는 이것들은 다 누구한테만 접근해요. 예쁜 여자한테만 접근하는 거예요. 음탕하고 나쁘고 여자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은 전부 예쁜 여자한테만 와요. 그러니까 예쁘다는 것은 자기가 아주 위험한 인간이 된다. 자기 여성 자체도 위험한 여성이 된다고 아셔야 돼요. 예쁘니까. 어? 착각은 자유라고. 거울을 봤는데 제가 너무 예뻐. 실제는 못생겼는데 자기가 볼 때 이게 너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도 교만해지는데 옆에서 야, 너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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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죠.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는 자기가 왼수인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교만해지잖아. 다리짱, 몸짱, 얼짱 뭐 이런.
근데 거기서 깡패 나부랭이들이 자꾸만 오는 거예요. 대학교 때 1학년 때 오고 2학년 때 오고.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시집을 갔는데 또 와. 길 지나가는데 남자들이. 근데 출산을 했는데 처녀 같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또 붙어요. 맞벌이를 하고 직장 다니는데 남편이 없는데 이게 유부녀인지 어떻게 알아. 에? 그러니까 굉장히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임방명이라는 옛날 속담이 있어요. 맨 아름다운 여자는 명이 짧다. 그러니까 예쁠수록 영적으로 무장이 잘 돼야 되고. 자, 반대편으로 가겠어요. 예쁘지 않고 수수하다. 그냥 눈에 팍 안 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는요, 복을 쌓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을 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복이 많은 여자는요, 아주 예쁘지 않은 여자들이 복을 많이 쌓아요. 그렇다고 못생긴 여자가 복이 많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미인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시대에 내 딸들 보호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주 미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안 만드시는 이유를 아셔야 된다. 아빠는 딸이 예쁘면은 걱정을 하죠. 예, 해를 당할까봐.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실까요?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주 미인으로 만들면 아이가 해를 당하기 때문에 아주 미인으로 안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쁘지 않은 여자, 수수한 여자한테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진실을 다 알려줘요. 근데 예쁜 여자 앞에서는 다 내숭을 떨고 속이고 그래요. 그래서 예쁘지 않는 여자는 진실을 알고 속지를 않아요. 근데 예쁜 여자는 잠깐 속이는 것들이 있고 속는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헛되다는 거예요. 외모가. 아시겠어? 특히 여기 여학생 따라서 외모가 아름다운 것은 헛되다. 예.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외모가 도와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외모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해지는데 도움이 안 되고 또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단지 사람의 이성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하는 데인데 그것도 이성 사랑을 받을 때는 남편의 사랑을 흠뻑 받고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성의 사랑과 겹쳐서 오는 건데 남편 사랑은요 결혼해서 외모가 예쁜 부인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좋은 부인한테 남편은 늙어갈수록 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덕스러운 여자. 그러니까 성품이 좋은 부인이 될 때만 남편 사랑을 듬뿍 받고 행복하게 살지 성품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라. 근데 성품은 뭘로 알아요? 태도로 알아요? 태도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말로. 말씨가 고급스럽고 귀족스러우면 사랑을 받아요. 말씨가 쏘죠. 톡톡 쏘죠. 그러면은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유럽의 귀족들이 왜 말이 아주 우아하고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표현법이. 옷을 입을 때 여학생이 왜 우아하게 입어? 여성복 코너 가보세요. 우아한 옷은 다 비싸. 그리고 남자 같은 여자 옷은 다 싸구려요. 한번 백화점 가보세요. 왜냐하면 여성스럽게 자기의 이미지를 연출해야 여성도 행복하니까 그게 비싼 거예요. 비싸게 매겨도 이걸 살 거다라고 해서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게.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성스러운 걸 가진 것은 축복이다. 근데 여성스러운 것은 말투부터 여성스러워야 된다. 그러니까 남학생하고 친구인데 동갑인데 반말 쓰지 말라 이거예요. 남자가 조금 어려도 존대어를 써주고 그러면은 무시할 수가 있잖아요. 존대어를 써주면 저쪽에서 거리를 약간 두면 함부로 무시를 못해요. 존대어를 써도 거리를 딱
뜨면은 함부로 무시를 못해요. 친하려고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지내니까. 예.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위에 사람이 누굴 좋아하냐면 일만 잘하고 퇴근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막 사귀어가지고 패거리 짓는 사람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다 공적으로 공손하게 다 하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가족을 잘 챙기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월급을 더 주고 싶지. 가족 부양하려고 일터에 왔으니까. 근데 가족 부양 안 하고 지금 일터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자르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에서도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얼마나 그 귀하겠어요. 그럴 때 자기가 원하는 건 돈을 벌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요? 상사의 관계, 자기 밑에 사람의 관계를 잘 해야겠죠. 친구, 동료들이랑 같이 몰아주는 데 없어요. 상하 관계로 묶어주지, 팀을 묶을 때. 입사 동기로 딱 묶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입사 동기 다 흩어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정과 종의 관계 그걸 잘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은 어디서 와요? 인간관계에서 와요. 인간관계의 복은 어디서 와요? 말에서 오는 거예요. 말에서 오는 거예요. 성품이 어떻게 거룩해져요? 말을 좋은 말을 쓰면 성품이 거룩해지는 거고 나쁜 말을 쓰면 속 사람도 성격도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을 좋게 하면은 선진국이 되고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후진국이에요. 문화적으로는 후진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프러시아의 그 귀족들은 그 독일 지역의 귀족들은 남자아이가 집안에 있으면 남자아이 중에 하나는 꼭 장교를 만들잖아. 왜냐하면 그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요 군대를 장악해야지 정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다스리는 스킬을 익히게 하려고 조직 문화에 익숙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그 업무를 보게 하면서 동시에 유럽에서는 그 장교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식, 머리가 비어 있으면 통솔을 못 하잖아.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 무력을 장악하면서 계속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꼭 장교를 시켰어요. 그러면 장교를 해서 문무에 출중하고 동시에 준비가 되면 정치를 딱 하는 거예요. 처칠이 해군사관학교 나왔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니까 처칠이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처칠한테 국가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대법원장 안 하고 검찰총장 하는 게 나라가 어려울 때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저게 높은 자리다. 그건 높은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 왕실은 참 이거 볼 때는 야 신명기랑 민숙이랑 맞게 돌아간다. 이거 보는데 동양에서는 그게 아니야. 왜 그래요? 왕이 속이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야 문신이 더 높은 거야. 무신 것들은 밑에 것들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칼 잡지 마. 칼 잡지 않아도 내가 영의정 좌의정 다 시켜줄게 이러면서 견제를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서양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칼을 잡아야지 함부로 못하는 거야. 야 우리 식구들 다 칼 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무라이 무사의 문화가 어떻게 돼요? 칼을 다 잡는 상태에서 퇴계 이황의 성리학 사상을 도용했어요. 그러니까 안정이 딱 되는 거예요. 성리학을 딱 가져왔죠. 그러니까 퇴계 이황의 가르침을 따르면 다 당파 싸움하고 서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퇴계 이황의 사상이 일본에 가가지고 그거 왜 사회를 안정시켰냐. 무력으로 서열이 다 돼 있어. 사무라이가 있을 땐 계속 전쟁을 하다가 이 사무라이한테 섬기고 덕성이 있고 이렇게 하는 성리학이 딱 들어가니까 전쟁이 없어졌는데 왜 똑같은 성리학인데 이 무력을 장악을 못하는 조선은 난리가 나냐. 그건 왜냐. 무력을 장악하고 나서 신명기 원리대로 일본 무사는 문신 공부를 했어요. 예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칼이 있으면서 예절을 배우니까 백성이 반란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다 공손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조선 선비의 문화와 사무라이의 문화가 어떻게 초기 사무라이랑 후기 사무라이가 왜 뒤집어지냐.
후기 때는 이황의 예절 교육이 들어와요. 그게 한국에서 수입해 간 거예요. 사무라이들이.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아주 신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라이들은 어떻게 해요? 귀족하고 다르다. 물론 제가 모세의 율법을 동양에서 유사하게 운영하는 국가가 왜 모세의 율법을 버리는 형태로 가는 정치 시스템보다 안정적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라이가 국가를 다 다스리면 재산을 모읍니까? 재산을 오히려 버립니까? 모든 백성이 가난하게 일하잖아. 그럴 때 국가를 통치하는 사무라이는 소유를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무라이들이 잠언서에 나오는 통치자는 자기 소유를 줄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의 신원을 계속 받고자 귀족과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 천황집은 부자로 살아, 귀족들은. 근데 그 귀족, 천황은 푸닥거리하는 무당집이고, 그 신사참배를 할 때 그런 집이고, 귀족과 다르게 사무라이는 어떻게 하냐?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라이 제도가 상당히 발전이 되는데 그거를 쭉 일본 학자가 사무라이 문화의 변천 그걸 쭉 하는 걸 듣는데 나는 이거 구약 성경을 딱 아니까 야 구약 성경에 맞춰 가니까 점점 정치가 안정되고 이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아시아 제1의 강대국이 되는구나. 일본이 강대국이 됐을 때는 그렇게 강대국이 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강대국이 어떻게 해서 임진왜란까지는 개판이었던 나라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어떻게 확 바뀌어가지고 270년 동안 조선하고는 싸움이 안 일어났는지 그 이후의 발전상을 사람은 모르는 거라. 그런데 여기에 신명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그 정치 시스템을 점점 갖춰가요. 그러면은 그게 기독교를 믿던 안 믿던 똑같이 기독교를 안 믿는 옛날 사무라이 시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신명기는 왕족을 일으키는 책이거든요. 신명기 17장에 이 책을 계속 읽으면 왕족이 그 자손대대에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그때 제가 왕실은 아니더라도 왕족 역할을 했던 그 최고위 사무라이 집안들의 그 일본 열도 통치하는 게 어떻게 저질해서 고급스럽게 변해가는지를 보면은 이 신명기의 개념을 수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은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모세를 믿으세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그냥 사회가 지켜가면 지키지 않던 시절보다 국가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걸 하냐면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저질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보는 시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저질을 극복하려면 영국 귀족 제도하고 사무라이가 개판이 되다가 왜 사무라이마다 배신을 하던 땅이 일본 땅이었는데 왜 사무라이가 배신을 안 하게 되는 시대가 열리는가 했을 때 영국 귀족 제도하고 비스무리하게 뽐딴단 말이에요. 이 일본이 영국을 뽐딴다고. 근데 영국의 시스템은 이 영국이 아니에요. 영국은 야만 것들이에요. 야만 것들. 근데 성경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카피를 해서 영국의 그 귀족 문화가 생겼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더 열심히 이걸 배운 건데 그냥 군사 크다가 나중에 너무 힘이 세지니까 전쟁을 벌여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본이. 근데 이제 상당히 그 영국의 왕실 문화와 이런 거를 배울 필요가 없고 성경 내용을 흡수할수록 영국은 강성해졌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정치 구조에 대해서 성경대로 국가를 치리했던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 개인의 남녀 예절부터 해서 국가관에서 그리고 정치의 문무 대신들의 그 서열들을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민정수석이 반역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반역을 할 수 있으니까 보안사를 둔 거지.
보안사는 정보통이잖아. 근데 보안사는 어떻게 해요? 기무사는 군대를 통제하잖아요. 군대 기밀 통제 도청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장악해야 자기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해서 첩보를 그걸 장악해야지 자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 뭐예요? 무력을 통치하는 걸 장악을 해야지 국가가 자기 손 안에 들어오지. 여러분이 인기가 많아 대통령이 됐어. 그게 헛개비요. 인기가 많아 국회의원 돼서 헛개비요, 그거. 헛개비요. 옛날에 이제 판사가 있었어요. 얼마, 그리고 그거 체포하셔. 이러고 했어. 근데 그 검찰청에 있는 검사가 그 판사를 연맥이려고 밑에 있는 검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걔 체포하지 마. 체포하지 마. 졌다고 판사 저 연맥여야겠다. 이랬어요. 판사가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체포하고 감옥에 넣고 뭐 이러라고 뭐 판결을 내렸어요. 판사는 집단에. 제가 서복고시 1등 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러고 방망이 3번 친 거야. 그런데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검사가. 네 마음대로 해라. 되나 봐라. 검찰청에서 그걸 아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총을 갖고 수갑을 갖고 가가지고 출동해서 잡아오고 이 자기 그런 권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그걸 수백 년 전부터 1000년 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마퀴스가 돼서 카운티니스 백작보다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 안 속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배 부른 거예요. 헛배 부른 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누가 똑똑해? 우리나라 선비는 바보고 사무라이가 똑똑해요. 사무라이들이 똑똑한 거예요. 자기가 재산이 많으면 백성을 통제를 못하니까 이게 군주예요. 사무라이가 아니에요. 사무라이는 무사가 아닙니다. 최고위층 무사만 사무라이라고 하고 무사는 사무라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최고위층 권력이 있는 무신만 사무라이라고 호칭을 붙는 거예요. 칼잡이를 사무라이라고 안 해요. 권력층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무사만 사무라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 아주 가난하게 살아. 그러니까 신명기 17장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파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믿지도 않는 일본 것들이 신명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전국이 안정되더라 이거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를 다 분별을 해요. 그러면은 정치가 안정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헛배 부른 데 앉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오만한 자리인 거예요. 높은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배고픈데 그냥 저기 하인을 부리지 못해 자기가. 근데 자기가 증언하는데 하인을 부려. 그러면은 자기가 증언하더라도 하인을 부려먹는 사람이 낫다고 돼 있어요. 여기 솔로몬에 그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를 버리고 세상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바보스럽게 사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가면은 나라가 가난해져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 문제에 도달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난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가난이 왔을 때 우리가 사회 지도층이 되는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도자가 되면 부를 많이 가지면 욕을 들어먹고 정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게 뻔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사셔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본받아서 가난하게 살아야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존경을 받고. 그러니까 세상 권력자가 될 준비를 하시라 이거예요. 저 목사님들이나 가난하게 사는 거야. 나는 정치에서 선하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릴래. 그게 망할 놈의 집안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국가 통치자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정치인이 되면 가난하게 살라고 헌신하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정치인은 부귀영화를 다스리고 누리고 성직자는 세상을 멀리한다. 개떡 같은 소리예요. 정치 지도자는 부귀영화를 멀리해야 돼요. 사무라이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보다 못한 거예요. 예? 지금 사무라이는 강검 절약을 하고 살았어요. 사람을 사형을 집행하고 목을 자르는 사람은 강검 절약하고 살았어요.
그래야 반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반란이. 조국 보세요. 수십억 그 펀드, 예? 펀드를 사모한대. 사모펀드래. 그러니까 돈을 사모하니까 사모펀드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뭐 검찰 모가지 친대. 검찰이 콧방귀 끼는 거예요. 어? 지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리 밑에 것들을 모가지를 친다는 거야. 이 욕이나 막 바가지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마누라 수사야 이러면 수사하게 돼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돈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계속 월세 살고 가난하게 살아요? 목회를 해서 계속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공격이 많이 들어와요, 목사를 하면. 야, 저거 이단 같아, 저거 가짜 같아, 저거 돈 좋아할 거야, 뒤로 혹시 몰라, 술 먹는지. 뭐 이러면서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다 총탄을 돌파하고 사람을 그러니까 건져야 되는데 표적이 작아야지 공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조그맣게 하고 서민스럽게 하고 사는 것도 서민스럽게 살아서 나를 공격할 거리가 없게 만든 다음에 큰 소리 질러가지고 전도를 해야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전략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솔직히 가난한 사람 도와주죠. 아, 피곤해요. 그 왜 가난하게 사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게 욕이 나니까 가난하게 사는 건데 30대에는 이게 가난하게 열심히 살아서 복음 전도해야지 이랬는데 제가 40대 거치고 50대 넘어오고 이러면서 가난한 게 더 편해졌어. 내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20대 후반 때랑 내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가난한 게 더 편해진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적응을 한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이제는 열심히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그냥 목회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국가를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누구한테 맡겨주시겠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 누구한테 주시겠어? 몸을 순결히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한테 학교 교장 선생님 책임을 맡겨주시죠. 교사 선발하는 그 선발을 해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선생들을 이렇게 면접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쁜 사람들 오면 애들이 더럽혀지지. 그러니까 좋은 선생 골라야 되니까 의인들을 교장 선생님 세우려고 하시죠. 어디든지 장자리는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래요. 그래요? 거룩하고 죄를 멀리하고 이렇게 쭉 그다가 사회생활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 만나면 누구든지 저를 좋아해요. 나 모르는 사람은 욕할 수 있어도 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다 좋아해. 할아버지 목사님들까지 다 날 좋아해. 왜 그래? 세상 멀리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증거하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럼 나 사겨 안 사겨? 안 사겨. 안 사겨도 다 나 좋아해. 이런 거 아시겠어요? 사람을 사겨가지고 내 패거리를 만들어서 성공하는 게 얼마나 공예스럽고 힘든 일인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자기가 사람을 사랑하고 잘해주고 이래가지고 성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실패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걸 다 이게 습관 들이는 거지, 습관 들이는 거지. 남학생 잘 들어. 여학생을 만나면 공주님처럼 탁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예, 존대어를 쓰는 거예요. 어린 동생이라도 존대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하면 피곤하지. 그러니까 남녀 유별로 사귀지도 말라 이게요. 그리고 동갑인데 친해졌어. 그래 결혼해. 그럼 반말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동갑은 친구 아니야. 남녀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신랑 신부 되든지 아니면 먼 사람인 거예요. 다. 예? 지구 반대편 인종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아니 자기 게 아닌데 뭐더러 결혼도 못하는데 그 여자를 왜 좋아해? 예. 다 필요 없는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남녀 유별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대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정권이 딱 한 손에 들어올 때 예? 백작 취하지 말고 후작을 취하라 이거예요. 후작 취할 바에는 예? 공작을 취하라 이거예요. 그게 결국 왜 그러냐. 공작이 왜 후작보다 높아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권력을 가진 사람 집안 식구예요. 공작은 영국에서.
집안 식구는 모든 걸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작이 항상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 가정이나 뭐가 있는 집안의 식구가 된다 그러면은 일단 최우선적으로 먼저 혜택이 들어오니까 마키스가 아무리 군대를 돌보고 그래도 이게 왕실의 같은 궁전에 같이 살면은 그 사람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명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키스 후작보단 후작이 백작을 누르고 아무리 높아도 왕족하고 같이 살아버리면 그 공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거 아시겠어요? 결혼을 하면 같은 집안 식구가 되는 거야, 그거. 그러면 무신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연애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건 쌍놈의 집안이나 행복하게 살라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은 누구랑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준비가 돼야 돼요. 누구랑 결혼을 해도 행복하게 맞추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야지. 그러다가 사랑을 했어. 그럼 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랑을 안 하고 그냥 중배로 결혼식 날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분도 잘 사는 분들 많아요. 왜? 예의범절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중매를 해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귀족스럽게 훈련이 된 집에 사람만 연애하지 않고 중매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수준이 되니까 중매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싼 것들은요, 연애에서만 행복하게 살아요. 그거 해도 다행이지. 연애하고 대판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절이 없으니까 연애를 해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연애를 안 하고 낯선데도 잘 살아. 그건 뭐예요? 남편을 높이고 부인을 소중히 대해주고 이러니까 거리가 머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부부는 거리가 가깝지만 멀어야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찰떡궁합처럼 하면 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품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제일 가깝지만은 어느 정도 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남자가 조금 나이가 터울지게끔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거리감 느껴지거든. 그러면은 여자를 함부로도 안 하고 여자가 남편을 함부로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을 하기 위해서 터울이 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쌍것들이니까. 죄인들이니까. 의롭지 못하니까 터울지게 해서 품격 있게 살아가려고. 그래서 모든 결혼 제도를 만민을 다 조사하면 이게 터울지고 약간 격이 지게 해야지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친하면 그건 친구야. 부부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족 문화를 공부를 학교에서 안 시키니까 제가 귀족 사회의 그 예절이나 에티켓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남자는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우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어떻게 죽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죽을 때 가장 고기롭게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남자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잘 살아볼까. 요거는 여자분들이 애기 키우고 애기 먹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잘 살까.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고. 남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잘 살까. 이러면 천민이 되는 겁니다. 귀족은 어떻게 해요? 나라를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해서 목숨 바쳐 이 국가 국민들을 보호할까? 이러면은 국가가 그 사람 남자 손아귀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 때 내 모든 걸 쏟고 죽을까? 이렇게 해야지 여성들이 그 남자를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방식을 개조를 시키려고 제가 오후에 작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기도만 하죠? 그러면은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자리를 잘 정리를 하세요. 자리를 잘 정리하고 추석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 국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자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이 국가가 마을이 학교가 도시가 나에게 주어지도록 내가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어린이들이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덕스러워지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않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바라캄발라브가레비오로 바이알라브가레비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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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벨레브